네,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뉴스파인드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앞서 지금 이제 고지해드린 제가 대장동에 대해서 쭉 그동안 사실은 살펴보다가 지금 엿길로 새서 그동안 국민의힘 대선 정국에 대해서 좀 논해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지해드릴 게 지금 저희가 저희 회사 사정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외주업체가 바뀌고 내년도 방송 개편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12월까지만 이 방송을 진행하고 빠르면 1월 말이나 한 2월 초 정도에 해서 다시 개편된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뉴스파인드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개편된 프로그램에서는 정치, 경제 다양한 이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쭉 계속 추적해왔던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대장동 수사가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가 되고 사실은 지금 그 야당에서 김은혜 의원도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이 대장동 수사는 안 하고 대선 여론조사만 보고 있다. 대선을 70일 지금 앞둔 상황에서 이 눈치만 보고 수사 안 한다 이 말이죠. 지금 홍준표 의원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번 대선은 처절한 대선이 될 것이다. 지금 지든 이기든 둘 중에 한 명은 깜빵에 가야 되는 처절한 대선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이 대장동 사건을 덮기 위해서 각종 김건희 씨 무슨 의혹, 김건희 씨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제가 봤을 때는 부풀리기니 이런 것들을 해서 충분한 사과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서 모든 이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누가 진정성이 있냐 없냐 지금 이거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생각 들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사실은 이재명 후보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을 차지하고라도 아들 도박 사건, 성매매 본인이 했다고 글 올려놓은 사건, 본인의 논문 표절, 그 다음에 검사 사칭, 형수 욕설, 그 다음에 여배우 스캔들, 이건 무슨 종합 비리 백화점이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제 나와 있는 논문 표절 같은 거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이미 수사할 의지도 없고 본인도 사실상 인정하고 제가 가천대를 비하하면서 가천대 이런 거 학위 받아서 하냐는 식으로 논문 학위를 따놓고 그 학위 받아서 하냐 그건 핑계에 불과하죠. 앞뒤가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도박도 엄연한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누구를 욕합니까? 지금 청년이든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딱 하나입니다.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노메스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나는 온갖 비리 의혹을 다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사를 하기 위해서 의혹 부풀렸다 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일부 내 잘못된 부분 인정한다고 사과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외모 비하에 지금 민주당 보면 이거는 정치를 하자기보다는 그냥 상대방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최악입니다. 최악. 지금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가 장애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도 여기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으면 이준석 대표가 어찌됐든 국민의힘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설사 안에서 누군가 나는 조수진 의원과 갈등해서 나는 누구 말만 듣겠다 하고 뛰쳐나왔더라도 당을 공격하거나 본인이 오랫동안 몸담았는데 당의 저격수 역할을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 이 부분에서는 따끔하게 충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오늘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에 대해서 지금 대표에 대해서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당대표 역할을 잘 할 것이라고 늘 믿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준석 대표도 지금 앞서 조수진 의원에 대해서 왜 그런 발언을 마음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뭐라 하고 이 부분에서 정리가 되면 나도 내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 사퇴한다고 됐고 이러면 앞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조치를 해달라.
그렇다고 그러면 선대위에서 자기 역할을 안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당대표가 바뀌거나 당대표가 아닌 건 아니잖아. 초선 의원들이 사퇴 의혹도 지금 사퇴하라고 압박도 있고 한데 지금 사실은 안에서 공격하면 본인도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본인도 인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에 입당해서 당대표로 있는데 뭔가 마음이 맞지 않다고 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나가거나 마음을 표출할 수는 있지만 당을 공격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정권 교체를 못하면 본인도 정치 인생이 저는 끝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여러 지금 중진 의원들이나 이준석 대표나 좀 더 허심탄회하게 접근해서 감정 싸움 하지 말고 빨리 봉합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단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대장동 사건으로 돌아가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도 논문 표절, 검사 사칭,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아들 도박, 성매매, 본인이 했다고 성매매 후기글을 올린 거죠. 다 범죄입니다. 와이프냐 아들이냐 가족을 못 다스리는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립니까? 게다가 대장동 몸통 자르기 의혹 둘 중에 하나는 빵에 가야 되는 처절한 선거. 죄가 있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공교롭게도 핵심 참모라는 차장들이 자살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도 이 사진 하나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다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이재명 후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유동규 씨 또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씨 이 사진이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찍을 수 있는 사진으로 보입니까? 저는 정말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모든 국민들을 바보 취급한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야기를 해드리면 김문기 씨 유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익 환수를 보고했는데 반려했고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가 빵까지 때렸다. 핵심이죠, 핵심. 공교롭게도 이 외유를 갔다 와서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밑에 후배 기자를 100명을 거느리든 80명을 거느리든 그 중에 단 한 명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 부서가 아닐지언정 내가 직접적으로 거느리지 않을지언정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를 수가 없죠. 어디 바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먹은 점심 메뉴가 깜빡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예를 들어서 핑 기자들도 한 명 한 명 이름까지 다 기억이 나는데 하물며 간부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것도 같이 일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하자면 제가 10년 전에 영국 출장 갔던 우리 기자단 예를 들어서 타 매체 만약에 40개 매체가 기억 출장을 갔다고 합시다. 모두 기억이 다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9박 10일 출장을 가면 밥을 몇 끼 먹겠습니까? 아침부터. 우리 삼시세끼란 프로그램도 있죠. 9박 10일이면 상고 20일 27끼를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저녁에 술잔도 기울일 수 있고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특히나 10명 이내에 출장을 간 겁니다. 10명 이내에. 그것도 원래는 다른 사람이 가기로 돼 있었다고 윤은혜 의원이 입을 빌려가 얘기를 했었는데 갔는데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게다가 심지어 표창장까지 줬다는 게 또 새로 드러났습니다. 표창장을 줘도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저는 10년 전에 출장 간 타 매체 기자들이 다 기억이 나고 심지어 그들이 밥 먹으면서 했던 농담, 인상적인 멘트까지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억이 나면 저는 천재고 돌대가리라 기억이 나지 않느냐? 기억이 나지 않는, 돌대가리라 기억이 안 난다. 이거는 우리가 국민들이 말하는 상식에서 많이 어긋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청문회 때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랑 똑같은 태도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적당해야 국민들이 믿어주지. 손바닥으로 이렇게 뭐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진 하나가 다 증명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수세에서도 정황상 증거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나 사진을 이렇게 가까이 찍습니까? 10명이 출장을 갔는데 심지어 간부급 직원입니다.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소위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예? 뭐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주변에 이 정도 샷을 찍으려면 저도 궁금해서 사진을 쭉 찾아봤는데 이렇게 제가 찍은 사진들은 다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이런 사진이 아니고 막 50명 단체 사진이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쓰다 보면 그래 될 수도. 지금 보면 이미 유동규 씨는 같이 성남시 시절부터 본인이 외부에서 영입해서 계속해서 같이 경기도까지 핵심 자리를 주면서 왔죠. 그러면 위치상으로 진짜 최측근으로 보이죠. 고 김문규 씨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유족들이 오열을 한다고죠. 오열을. 지금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간수 보고를 반려하자 유동규가 빵까지 때렸다. 뭐 지금 초가 이 간수 결제 올려도 통하지 않았다. 고인 가방서 성남 도계공원 향한 편지까지 발견됐다. 어떻게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 1처장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뭐 국민들 전체를 저는 바보로 하는 처사다. 이거는 어떻게 우리 정황상 증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은 다 바보입니까? 수사기관은 다 바보입니까?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 멤버의 목록에 예를 들어 조폭이다. 조폭 1처장이다. 모를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김 처장이 이 남긴 유서 노트 2장 분량에는 대장동 사태 관련 조사를 받는 데 대한 억울함과 성남 도경호에 대한 섭섭함이 모두 담겨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족 측은 초과이기 간수가 고인의 결정 때문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한다는 거죠. 대장동 사업위가 초과이기 간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김 처장이 유족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유동규한테 빤 맞았다. 그 조항을 넣자. 소위 말해 특정 업자한테 몰아주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다가 빤까지 맞았다는 게 유족의 이야기입니다. 자, 검찰이 왜 수사를 안 하고 김현애 의원도 몸통은 놔두고 부하 직원만 지고 흔들어 그분 보호 위에 희생양 공교롭게도 측근 2분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검찰이 실무 간부들만 지고 흔들고 있다며 김은혜 의원이 부한 직원들이 그분 보호를 위해 희생양이 되고 있다. 야당 대장동 TF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이번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1처장은 초과이익 한수장치를 두자며 민간합동의 개발을 반대한 유동기의 개입 문제와 뺨을 맞고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모두 혐의를 다 뒤집어 씌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김 처장의 대장동 개발 비리 책임을 지우려 했고 도시개발공사는 김 처장에게 무려 1,827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면서 그를 콘으로 몰아붙였다. 너무 억울하니까 이분이 본인한테 다 몸통을 놔둘 때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이 소위 말하면 조폭 영화에나 등장하는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억울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장동 몸통을 잡으라고 했더니 검찰이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생사람만 잡았다. 그분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면서 그 밑에 꼬리 부분들만 쥐고 흔들고 있다. 버틸 재간이 없을 것이라며 몸통은 무사하고 꼬리만 잘리고 깃털만 뽑히고 있다. 유동규 씨는 구속되고 유한기 본부장과 김 처장은 유명을 달리했고 실무 간부 중 한 분만 남았다. 그래서 검찰에 그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이 김은혜 의원은 대장동 특혜는 김 처장이 두조하지도 않은 일인데 마치 그가 모두 비리를 한 것처럼 몰아넣은 것 아니냐. 김 처장이 왜 내가 이 사태를 감당해야 하느냐고 울분이 있었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공감합니다. 당연히 같이 일을 벌인 놈들이 있는데 다 몰아붙이는 거예요. 핵심 인물은 못 잡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장을 모른다. 내가 우리 바로 밑에 차장을 모른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지나오다 가다 맞닥뜨리는 차장들을 모른다. 그러면 내가 같이 일하는 기자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 PD들, 우리 엔지니어들, 아니면 다른 사업부, 마케팅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정말 평기자들 예를 들어서 자주 이렇게 맞닥뜨리지 보고를 못 받는 PD들 덜 가까울 수는 있지만 모를 수는 없고, 특히나 간부들은 학대 간부 회의라는 것도 어느 조직이든 유기적인 조직은 당연히 간부들하고 회의를 하고, 간부를 인사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럼 인사 책임자가 몰랐다. 그럼 무능하고 무치한 거죠. 그거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나라는커녕 동네도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비리천국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화천대유, 그 천화동인, 정말 희대의 사기극을 벌이는 이런데 한몸 한패가 되어 있었던 것인데, 이 꼬리 자르기를 하려다 보니까 억울해서 죽음을 택한 분이 벌써 2분입니다. 나머지 1분이 남았고, 이 김 처장은 심지어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재명 후보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았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호주, 뉴질랜드를 9박 10일 출장을 갔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의문이,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처음 본 40명 출장 간데도 다 기억이 납니다. 10년 전 일도. 진짜 있을 수가 없죠, 이게. 게다가 이렇게 간부급은 기억이 나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도 출장을 같이 가는 주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국 대사관에 출장을 가면 영국 대사관 측 인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모를 수가 없죠. 이 출장도 목적이 놀러 간 게 아니면 목적이 있겠죠. 물론 이 모자에서도 이 골프 마크를 해서 공 놔둔데 공끼리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놓는 마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으로 모자에 달고 다니지 않죠. 골프 칠 때만 달고 다니지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야 골프 마크를 모자에 달고 다니는 사람을 봤습니까, 흔히? 그러면 놀러간 출장이 아니라면 목적이 뚜렷하고 간 사람이 왜 가는지, 누가 가는지 알아야 리더이자 시장 아니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둘이 아닙니다. 뭐가 무서워서 수사를 안 하고 왜 검찰은 비열하게 뒤에서 서서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윤은혜 의원처럼 결국 대장동이라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 잘 봐주려고 데려간 건 아니겠느냐. 이 후보가 대장동 표창장을 주고 같이 해외 외유까지 갔던 사람을 모른다. 기억이 없다. 라고 말을 바꿨고, 기억이 나면 거짓말을 한 것이고, 기억을 못하면 무지한 겁니다. 왜 출장을 가는지도 모르고, 누구랑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뽑은 처장을 모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저는 이 대장동 사건은 반드시 정권이 바뀌면 모두 책임지고 낱낱이 책임져야 되고, 수사 책임자, 검찰, 결국에는 탈탈 털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 정권이 교체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겠지만, 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가리고 은폐하고 정황상 증거를 없애고 내 기득권과 이익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저는 분명히 극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자들과 유가족, 그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누가 몸통인지.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몸통이 알고 싶답니다. 몸통이. 그리고 민주당 내로남불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이거는 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표현을 많이 하지만, 논문 표절, 검찰 사칭, 검사 사칭, 여배우 스캔들, 아들 도박, 성매매 수사하고 있죠.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경력 뻥튀기,
어제 그 김건희 씨 사과했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앞서 이게 전부 범죄 혐의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누군가 제 아는 분이 뭐 대장동에 그 분양받아서 들어갔다는데 집값이 분양 당시에는 7억 원 정도였다면 지금 뭐 20억 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많죠. 수천억. 거기 아파트 한 채 받은 뭐 나왔던 많은 고관 대작들 낱낱이 파헤쳐야 됩니다. 단 한 분도 의혹 없이. 자, 여기서 지금 며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습니다. 예, 늦었지만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저는 당연한 조치라 생각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억울한 점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 정권만 바뀌면 깜빵에 가고 이런 게 국가적 수치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행동 서로 그런 게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정치 보복이나 정치 수사 지금도 홍준표 의원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지금 대선은 유례 없는 대선이 될 것이고 여기서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깜빵에 가야 될 것이다. 이 대장동도 그렇습니다. 덮으려고 덮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많고 정권 교체를 영원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여론 조작, 지금 뭐 언론 장악, 각종 시도를 많이 했고 공수처에 언론 사찰, 오늘 나경원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 언론 사찰, 무차별 언론 사찰, 공수처장 탄핵 추진시켜야 된다. 공수처가 17개 언론사, 100명이 넘는 기자들, 국민의힘 의원 39명 사찰했다고 합니다. 이거 저는 진짜로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일, 군사정권 때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헌법 65조에 따르면 법률이 정한 공무원은 탄핵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공수처법에 의해서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 언론을 사찰했다는 건 한마디로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유린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탄핵돼야 될 것이고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영원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부메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 무한 권력을 주고 기자를 사찰하고 언론을 사찰하고 국회의원을 사찰하고 통신 자료를 무단 조회하고 이런 행동을 벌이면 결국엔 본인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채 뽑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검찰총장 출신의 수사를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앞서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이 여러 가지 노림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는데 일단 사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정치 노림수 저는 그렇게 본인들 뜻대로 녹록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수가 있겠지만 윤석열 후보도 자기가 공직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자기가 심적으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오늘 그런 내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그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저는 당연히 무작정 공격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권 교체 목표가 있으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준석 대표든 그 위에 분들이든 단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가 됐든 단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지금 불과 70일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후보를 교체한다 이런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이 마당에 계속 사분오열 오합지졸 같은 행동을 하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많이 흥분했는데 정말 이 사진을 우리 국민 모두는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른 한마디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입니다. 손바닥으로 가린다 가려지겠습니까? 정황상 증거라는 게 있습니다. 간부입니다. 간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영특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기억 못하고 처장인지 모르고 표창을 주고 왜 가는지 모르고 출장을 가고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본인이 기억 안 난다 모른다면 그런 내용밖에 되지 않죠. 내가 출장 가면 또렷한 목적이 있고 누가 동행해야 되고 어떤 사람과 어떤 목적으로 가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국민들이 중도층이든 뭐 보수든 뭐 민주당은 그래 생각 안 하겠지만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 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념으로 갈라치기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